한국에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못 나온다. 패션 업계에 있으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술성을 가진 것은 팔리지 않으니까 브랜드들은 더 위축돼서 실험적인 걸 할 수가 없고, 국내에서는 등 돌리고 해외에서는 관심도 없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 구조 안에서 직접 다른 길을 냈어요. 유학 없은, 패션 전공 없은, 3년 만에 LVMH 프라이즈 최종 후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의 임동준 디렉터입니다. 오늘은 파프가 어떤 구조로 그 벽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여러분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파프는 2018년 임동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정수교 디자이너 둘이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미래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파벌이라는 뜻입니다. 기존 유니폼을 해체하고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매 컬렉션 진화하는 옷을 만들어요. 제가 이 브랜드를 오늘 분석 대상으로 고른 이유는 하나예요. 파프의 성장 방식 안에 한국 브랜드가 세계에서 통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임동준 대표는 전남 화순 출신이에요. 해남 바로 위쪽 시골에서 태어나 경기도 부천에서 자랐어요. 본인 표현 그대로 완전 순도 100% 코리안이에요. 한국 패션계에서 유학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오히려 자부심으로 삼았어요. 어릴 때부터 레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던 그는 홍익대 산업디자인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패션하는 것도 레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재료를 조합해서 뭔가 만드는 게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산업디자인 전공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옷을 무드가 아니라 제품으로 보는 시각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공동 창업자 정수교 디자이너와는 함께 축구를 하던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임동준 대표가 그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가 인상적이에요. 진정한 친구나 동료의 진가는 힘들 때 알 수 있거든요. 사업 초기 역경 앞에서 그가 보인 자세를 보고 믿었다고 해요. 둘의 역할 분담도 명확합니다. 임동준 대표가 방향성과 경영을 맡고 정수교 실장이 구현과 퀄리티를 맡아요. 브랜드를 시작한 건 거창한 꿈이 아니었어요.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고 당장 수입이 필요했던 그에게 옷은 진입장 되기 가장 낮은 공산품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브랜드가 2021년 설립 3년 만에 LVMH 프라이즈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유학생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이죠. 여기서 브랜드 운영자 입장으로 바꿔볼게요. 파프가 어떻게 그 구조를 만들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조는 실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설계한 거예요. 브랜드 운영하다 보면 이 딜레마 한 번씩은 마주치죠. 실험적인 걸 만들면 안 팔리고, 팔리는 걸 만들면 브랜드 같지 않고. 파프는 이걸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레프트, 센터, 라이트 세 라인을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실험적인 레프트, 기본에 가까운 라이트, 그 사이에 센터.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이 구조는 지금 포스트와 아카이브 두 라인으로 진화해 파리 패션 위크쇼를 전개하고 있어요. 포스트가 실험적 포지션, 아카이브가 클래식 포지션이에요. 임동준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좌익과 우익이 있어야 브랜드가 추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브랜드의 성장 시기마다 균형의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고도 했어요. 두 트랙이 동시에 있어야 브랜드가 실험도 하고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조는 옷을 무드가 아니라 제품으로 접근한 거예요. 임동준 대표는 산업 디자인 전공을 통해 옷을 처음부터 제품으로 봤어요. 본인 말로는 산업 디자인 전공이 옷을 무드 기반이 아니라 제품으로 접근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프의 컬렉션은 시즌이 아니라 버전이에요. 1.0, 2.0, 3.0. 계속해서 레벨업하고 쉬지 않고 끝없이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옷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근법에서 나온 말이 인상적이에요. 이미 마르지엘라가 디자인을 다 했다고 보는 그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이걸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사실 그게 브랜드를 매 시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 구조는 한국적인 것을 표면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은 거예요. 이게 제가 파프를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한국적 미를 표현하려 할 때 한복이나 전통 문양을 써요. 근데 임동준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존 디자이너들이 한국적인 미를 차용할 때 일차원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복을 입었을까요? 그건 조선시대부터 습득된 전통적인 한국적 아름다움이지 저한테 있어서 서울의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그러면 파프가 말하는 한국적인 것은 뭐냐고요? 우리는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뿌리라는 것에 부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뿌리를 찾기 위해 그걸 어떻게든 연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해요. 그 정신과 접근법 자체가 한국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서울은 최고의 도시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항상 비교하고 옳은지 의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전통을 표면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태도 자체를 디자인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계에서 통했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에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못 나온다. 파프가 보여준 건 이 말이 틀린 이유예요. 구조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구조는 세 가지예요. 첫째, 실험 라인과 판매 라인을 동시에 설계하세요. 예술성과 상업성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두 트랙이 없다면 어느 쪽이 실험이고 어느 쪽이 판매인지부터 정해보세요. 둘째, 시그니처 하나를 정하고 버전으로 쌓아가세요. 매 시즌 새 콘셉트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를 계속 개선하는 누적이 훨씬 강한 자산이 돼요. 소비자는 그 누적을 신뢰로 읽거든요. 셋째, 내 브랜드의 한국적인 것을 표면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이 도시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것, 내가 직접 불편하다고 느낀 것, 그게 어떤 전통 문양보다 더 진짜 한국적인 출발점이에요. 파프가 세계에서 통한 건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못 나온다. 파프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구조가 없었던 거다. 임동준 대표가 브랜드를 시작할 때 세운 목표가 있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예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에서 오늘 가장 와닿은 구조가 어떤 거였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